뭐냐면 이종섭 오늘 결국 호주로 갔어요. 출국.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버젓이 할 수가 있을까? 아, 정말 놀라워.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사건 관련해 가지고 정말 핵심 피의자거든요. 핵심 피의자. 그래갖고 지난 이종섭이 5일인가 임명이 되고 그때부터 계속 문제가 됐어요.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범인 도피시키는 거다. 막 그랬거든. 그런데 오늘 기어이 호주로 출국을 했습니다. 호주로. 사실 이종섭 출국하는 거를 이제 정보를 듣고 민주당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거 비판하는 시위를 했지요. 그리고 기자들도 많이 갔어. 그런데 아무도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 왜? 이종섭이가 너무 빨리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MBC만 미리 가갖고 MBC만 우연히 만난 거야, 이종섭을요. MBC 제외하고는 어떤 기자들도 못 만났어. 야, MBC 대단해. 이러니까 윤석열이 MBC를 미워 죽겠는 거예요, 지금. MBC가 다른 언론들은 이종섭을 못 봤어요. 근데 MBC만 이종섭이 정말 도둑같이 도망가는 거 잡아가지고 인터뷰를 잠깐 했지요. 그러니까 이종섭이 뭐라고 하냐? 아,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근데 그럼 들어갔어요. 야, 이게 말이 됩니까? 보통 출국 시간이 있으면 출국 한두 시간 전쯤에 오잖아요. 그래갖고 사실은 기자들이 다 한 2시간 전에 와갖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빠른 시간에 이미 이종섭은요, 보안 구역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진짜 일찍. 기자 올지 않고 도망간 거지. 그런데 MBC가 먼저 와서 있는 바람에 잠깐 카메라에 잡힌 거죠. 야,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런데 되게 이상한 게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사들이 임명이 돼갖고 외국으로 나가기 전에 절차가 있잖아요. 절차. 막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절차가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대사들은요, 우선 대통령한테 뭘 받아요? 신임장. 신임장을 받아야 돼. 그래서 대통령실에 들어가면, 그리고 여러분 언론 검색만 하면요, 역대 그 대사들, 그 누구든 간에 대통령이 다 신임장을 주고 사진을 찍어요. 대통령실에 들어가면요, 사진이 다 있습니다. 있어. 근데 요번에 이종섭 호주로 가는데 윤석열이 신임장 줬습니까? 줬어요? 사진 찍었나요? 사진 안 찍었어요. 신임장 못 받았어. 아니, 뭐가 급해서. 제가 오늘 도둑 출국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비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정말 도둑놈같이 도망갔다니까요. 아니, 호주로 대사로 가는데 그 절차를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대통령이 오늘 이종섭한테 신임장도 수여를 안 했다니까요. 사진도 못 찍고 그냥 도망간 거라니까요. 이 사진은 뭐냐면 금년 1월 달에 임상범 주 독일 대사 신임장 주는 사진이거든요. 기사를 보면 금년 1월 달에 신임 제외 공관장들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그래서 최상대 주 OECD 대사 임상범, 정현두, 김주표 주고 촬영했다고요. 보통 1월 달에 하거든요. 만약에 이종섭이 진짜로 호주로 갈 생각이었으면 이때 같이 사진 찍었으면 되는 거예요. 이때. 다 할 때. 근데 갑자기 3월 달에 더군다나 신임장 받지도 않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이거 웃기지 않아요? 근데요, 여러분, 지금 호주 대사가 누구냐? 호주 대사가 현재 누구냐면 김완중 씨예요. 김완중 씨. 지금 대사 김완중. 이 사람이 언제 호주 대사로 임명을 받았냐? 이 사람도 임명을 받으면서 우리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지만 이 사람도 호주 대사로 임명을 받으면서 신임장을 받았고 기사도 있어요. 작년 1월 달에
김한중 신임 주 호주 한국대사 부임. 그래서 윤석열이 신임장 주고 사진 찍은 게 있다고요. 작년 1월 달에. 근데 작년 1월 달 기사 볼까요? 작년 1월 달 기사를 보면 어떻게 대사를 임명하고 그 나라를 보내는지 그 절차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 있어. 그게 뭐냐? 우선 윤석열이 김한중 재외동포 영사 실장에게 신임장을 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신임장을 줄 때 이미 호주에 있는 전임 대사 강정시 씨는 귀임을 했어요. 귀임을 했다고요. 이게 절차야. 내가 신임장을 딱 주면요, 먼저 가는 게 아니고 그 나라에 있는 대사가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먼저 들어온 다음에 신임 대사하고 이야기를 해. 인수인계하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그리고 나서 가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절차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지금 김한중 씨가 호주에서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직 호주에 있어. 아마 내일쯤 온다는 거죠? 아직 안 왔어.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종섭이가 먼저 간 거예요. 지금 이것도 절차에 안 맞는 거죠. 신임장도 안 줬고, 그리고 지금 호주 대사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가버렸어. 지금 이거 얼마나 골 때립니까? 그리고 제일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야, 이거는 언론들이 많이 안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대사라고 해도 뭐 미국 대사, 중국 대사, 호주 대사, 아프리카 대사 다 똑같은 대사지만, 대사라고 해도 대사의 등급이 있어요. 장관급 대사가 있고, 차관급 대사가 있고, 그리고 비고위직 대사가 있습니다. 대사라고 해도 같은 대사가 아니야. 다 등급이 달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외교 대사들은요, 그냥 이 직분으로 따지면 외교부 장관 밑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직급으로는요. 그런데 이종섭은요,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장관이었다고. 그러면 장관급 나라에 가는 게 맞죠. 호주 같은 경우는요, 누가 간 거냐? 이 사람 직분을 보세요. 호주 대사로 가기 전에 이 김한중 씨가 어떤 직위였냐? 재외동포 영사 실장이었어. 실장. 그냥 일기 실장. 호주는요, 일개 실장이 영전에서 가는 곳이에요. 일개 실장이. 이종섭은요,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국방부 장관. 그 장관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호주는 기본적으로. 2019년도에 나온 그 한겨레 기사 하나 잠깐 보자면, 시대가 변해도 외교관의 꽃은 역시 대사다 하면서 한번 볼게요. 외교부에서는 과장을 마치고 나서 국장이 되기 전에 처음으로 대사로 부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러니까 국장도 되기 전에 과장 마치고 대사로도 갈 수 있어. 그러면 어떤 나라? 작은 나라. 아주 작은 공간의 나라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직급이 올라갈수록 규모가 더 크고 업무가 중요한 공간의 대사를 맡게 되는데, 같은 대사라도 장차관급이 나가는 공간이 있고 정규 외교관만 해도 수십 명이 되는 대형 공간이 있다. 공간장의 직책이 모두 대사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는 직급이 구별이 안 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주요국 같은 경우는 장관급 대사가 가는 거고, 그리고 호주 같은 나라는 사실 호주를 무시한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어. 우리나라하고 그렇게 외교적으로 중요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런 나라는 누가 가냐? 차관도 아니에요. 고위직도 아니야. 비고위직이 가는 나라야. 호주는요. 그리고 보세요. 대사가 현지에 부임할 때는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신임장을 지참해야 되거든. 그런데 지금 이종섭은요, 신임장이 없어. 어떡하려고 그러지? 팩스로 보내주려고 그러네.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나? 근데 팩스나 이메일을 받은 신임장도 문제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신임장을 안 받았어요. 아직은.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우리나라에서 장관급 대사가 있는 곳은 어디냐?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UN, OECD입니다.
여기 장관급이 가는 거예요. 차관급, 영국, 프랑스, 독일, 인도, 벨기에, 유럽연합, 나토, 아세안 이런 나라들은 차관급입니다. 호주는 어디냐? 비고위급. 뭐 가나, 가봉, 오스트리아, 온두라스, 요르단, 우간다, 우루과이 그런 나라들과 같은 등급이죠. 이게 오스트리아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등급이 안 맞아요. 지금 이 구분은 그냥 위키에서 따온 건데 아마 거의 맞게 했을 거예요. 호주는 우리나라하고 외교 관계에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주요국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는 문제가 뭐냐면 그 급수에 맞게 가면 돼. 그냥 국장급. 국장급 가면 돼. 왜냐? 그래야지 상대에서도 국장급이 나와고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 상대 파트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에 오는 대사의 그 급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갖고 파트너가 있는데 이종섭은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란 말이에요. 장관이 갑자기 국장급 나라 간 거야 지금. 국장급에 가면 되는 나라에 갔어. 그럼 그 나라에서 누구 나옵니까? 그 나라에서 국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망신입니까? 이런 망신이 어딨어? 이거 망신 아니야? 갑자기 외교의 질서를요 완전히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는 거야. 대한민국의 장관이 호주의 국장하고 그냥 서로 대화하는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왜 이러는 거죠? 왜 이렇게 급하게? 그러니까 이게 도둑놈들의 추구를 하는 거예요. 신장도 없고, 전임 대사 오는 거 기다리지도 않고, 더군다나 장관이 국장이나 갈 만한 나라에 대사로 가버리는 거. 이게 정상이냐고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왜 이렇게 갑자기 정말 이렇게 갑자기 막 정말 도망가듯이 자기 나라의 대한민국의 격을 낮추면서 이런 짓을 왜 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한 가지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최상병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피의자, 범죄자 그냥 빼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빼돌리기를 하려고 했으면 왜 진작에 안 했을까? 진작에 왜 안 했을까? 이종섭이가 국방부 장관 그만둔 지가 벌써 6개월 됐어. 6개월. 6개월 됐기 때문에 더군다나 공수처가 수사를 바로 하지도 않았어. 공수처는 금년 1월 달부터 수사를 했거든요. 그럼 공수처 수사하기 전에 딴 데로 보내던가 아니면 진작에 보내던가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갑자기 3월 달에 이 난리를 피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MBC가 엄청나게 중요한 단독 보도를 하나 했죠. 이거는 공수처 이 수사 내용 관련되는 건데 어떤 걸 했냐? 이종섭이가 그 박정훈 대령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할 때 발표 못하게 갑자기 막아버렸잖아요. 전날에는 오케이 했다가 하루 만에 막아버렸어. 그런데 막기 전에 뭐가 있었다?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있었다. 이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 우리가 다 알고는 있던 거였지만 무슨 확실한 증거가 없었잖아. 증거가 없었는데 증거가 나온 거죠. 지난해 7월 31일 11시 57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김계한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 발표 취소하라고 지시했죠. 30일 날은 결재했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갑자기 야 발표하지 마!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공수처가 이종섭 장관 핸드폰을 포렌식을 해보니까 거기 나온 거예요. 11시 57분에 전화했는데 45분에서 50분 사이 바로 김기환에게 발표하지 마! 말하기 직전에 누구랑 통화했냐? 02로 시작하는 일반 전화를 한 통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 02가 어떤 전화냐? 발신자를 보니까 이태원로에서 전화가 왔고 가입자면은
가입자명은 대통령실. 이건 너무 아주 치명적인 증거죠. 대통령실에서 이중섭한테 전화 걸어갖고 야 이거 발표 못하게 이렇게 외압을 줬다는 정황 증거가 나온 거 아닙니까? MBC는 3월 7일 날 이거를 발표했지만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이런 식의 수사 내용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3월 4일 날 이중섭을 호주 대사로 급하게 임명을 하고 내보내려고 그랬는데 MBC가 6일 날 갑자기 이중섭은 지금 출국금 상태입니다 라고 보도를 해버리죠. 그러는 바람에 갑자기 공수처에 이중섭이 나가갖고 4시간 조사를 받잖아요. 이것도 공수처가 부른 게 아니죠. 부른 게 아니야. 지가 나간 거야 그냥. 4시간 받고 나서 다음날 법무부가 공수처 가서 4시간 조사 받았으니까 출국금지 해제해버렸고 오늘 그냥 해외로 나가버린 거예요. 아니 이거야말로 진짜 범죄 은닉 아니야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중섭도 직권남용이지만 이거는 대통령이 직권남용으로 자기한테 사실은 향하고 있는 그 수사를 막은 겁니다. 야 겁도 없어. 이거는 정말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 관계된 사람들 대통령부터 시작해갖고 법무부 관계자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한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하는 거 그 핵심 피의자 이렇게 그냥 해외로 도피시켜버리고 이렇게 이제 범인을 해외로 도피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봐도 진짜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도망가려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신임장 줄 시간도 없고 격도 맞지 않는 장관급을 호주 국장에 가면 되는 거를 그런 곳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냥.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엉망입니까? 이것도 정상이야. 이걸 가지고 만약에 대통령실이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절차다. 원래 계획이 있었다. 한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데 사실 또 하나 웃긴 게 있어. 왜 하필 호주가? 야 이건 진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호주가 생각해도 진짜 열받을 것 같아. 여러분 호주가 관광지가 많잖아요. 호주도 가면은 관광 코스가 있거든요. 근데 호주는 되게 특이한 게 관광 코스 중에 어떤 곳이 있냐? 세계문화유산으로 이미 지정이 된 여행지 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아주 유명한 감옥들이 있어요. 감옥들. 11군데가 있어요. 11군데. 호주에 감옥들이 수천 군데가 있는데 특히 그 중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감옥들이 있습니다. 감옥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곳이 프리멘틀 감옥. 웰컴 프리멘틀 나오잖아요. 여기가 관광지예요, 지금은. 호주에 남아있는 가장 큰 감옥. 바로 프리멘틀 감옥인데 여기 여행지입니다. 여행지. 감옥이 여행지야. 코스야. 웃기죠? 근데 왜냐면 감옥이 중요한 이유가 이 감옥 범죄인들을 데려오는 감옥일 거 아닙니까? 이 감옥의 역사, 이 범죄인들을 호주로 데려오는 역사가 뭐와 통하냐? 유럽 열강의 식민지 확장과 관련해 가지고 이 범죄인들을 영국에서 범죄인들을 데려온 곳이 호주거든요. 근데 그 범죄인들을 데려오는 이 역사 이게 식민지 확장의 그 일환으로 볼 수 있거든요. 관계가 있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 갖고 식민지 개척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감옥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가지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웃기지 않아요? 이곳입니다. 감옥 내부. 여기가 유명해요, 아주. 야, 또 감옥 내부. 이렇게 안에 갱도도 있고. 그런데 이런 감옥 유명한 게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럼 호주가 왜 감옥이 유명한가? 다 아시다시피 호주는 영국의 죄수들을 집단으로 이주시켜갖고 집단으로 데려와갖고 사실은 식민지를 개척하던 나라가 어딥니까? 그게 호주거든요.
그래서 호주 역사를 보면요, 원주민들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언제야? 18세기, 19세기로 가면은 이 영국이 호주를 식민지화하면서 자국의 그 죄수들을 호주로 보내버리잖아요. 호주로. 그래서 지금 호주 인구의 20%는 그때 넘어간 그 죄수들의 그 후손들이거든요. 이게 역사에 있어. 서울경제가 2017년에 그 호주 역사와 관련해가지고 그 죄수 선단 관련해가지고 쓴 글 잠깐 볼까요? 1788년 1월 18일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동남부 해안가에 영국 범섬 서플라이호가 들어섰다. 이게 이젠 호주에 유럽인들이 거의 최초로 이주하게 된 그 시작점이 이때입니다. 제1선단, 1선단들 선박 11척이 들어왔지요. 왜? 유영지 건설, 범죄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영국에서 당시 수용시설이 마땅치가 않았고, 그리고 처음에는 17세기, 18세기까지는요, 뉴 잉글랜드 쪽에다가 수용지를 만들었는데, 다 아시다시피, 17개, 13개 식민지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바람에 죄수들을 보낼 곳이 없어. 그래가지고 찾은 곳이 어디냐면, 호주인 거죠, 호주. 호주가 유영지인 거야. 영국의 범죄인들을 집단으로 보내는 곳이 호주였습니다. 그게 언제 끝나냐? 1868년. 1868년까지 영국에서는 범죄인들을 호주로 보냈어요. 호주로. 그렇게 온 인원이 몇 명이냐? 16만 2천 명. 현재 호주 인구의 20%가 이 죄수들의 후손인 거거든요. 근데 요번에 윤석열이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뭐냐면 호주에서 1868년 죄수 유배가 끝났는데 그거를 대한민국이 아주 공식 루트를 통해 갖고 다시 부활시킨 거죠.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정말 그런 거 아닙니까? 호주 입장에서도 정말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를 뭘로 보고 호주는 실제로 지금 범죄인들이 와가지고 개척한 나라여서 그런 사실은 흑역사가 있는 나라인데 대한민국에서 대사로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중범죄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보내버린 거 아니야. 이거 완전히 호주를 엿먹이는 거 아니야? 진짜 이거 일이 되는 겁니까 이거? 이거 진짜 엄청난 외교 결례예요. 호주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컴플렉스가 있는 나라인데 호주가 진짜 영국에서 죄수들 데려와갖고 개척한 나라라는 사실은 그 뭐랄까 주홍고시가 있는 나라거든. 그거 지금 사실은 흑역사가 있는 나라인데 그 여자의 그 나라의 상처를 막 진짜 이 뭐랄까 후벼파는 거지. 어떻게 대사를 보내는데 대한민국의 이 엄청난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보낼 수가 있습니까? 나 열받네 내가 진짜. 내가 갑자기 막 호주의 입장에서 막 분노가 나요. 이건 예의가 아니지 진짜. 그래서 보낸 거예요 호주로? 웃기잖아. 왜 하필이면 호주야? 죄수 유배지니까 보냈나? 그런 비아냥을 지금 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상황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어떻게 이렇게 진짜 무도하게 이렇게 대놓고 지금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총선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 근데 신경을 안 써. 우리 입장에서는 고맙지. 솔직히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요번에 윤석열이가 이렇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해가지고 막 이종섭을 빼내려고 막 범인 도피시키고 진짜 범죄인들을 수용하던 역사가 있던 호주로 보내는 게 너무 웃기기도 하지만 고맙기도 해요. 왜냐면 이거 황당한 거거든. 이게 선거 한 달 앞두고 할 짓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선거에 있어갖고 호재니까 뭐 우린 좋을 수도 있어. 근데 사실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막무가내지? 도대체 뭘 믿고? 그런데 여기서 난 이상한 게 얘네들도 이게 선거에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거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뭘 감추려고, 뭘 숨기려고,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무리한 짓을 할까? 아마 최상병 사건은요, 이 정권이 무너지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정말 이 한 방이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내일부터 기사가 많이 나오겠지만 오늘 이종섭이 정말 도둑놈같이, 도둑놈이 아니 도둑놈이죠 완전히. 이렇게 도둑 취급을 해버린 거. 이거 정말 너무 골 때리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 정권이 얼마나 무도한지, 얼마나 법치를 우습게 여기는지, 얼마나 법을 우습게 여기는지. 입만 열면 법치 얘기했죠, 윤석열이. 법치 얘기하고 뭐 공정 얘기했는데 웃기는 소리. 얼마나 형편없는 정말 인간들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자, 여러분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 010-7612-3303 전화하셔가지고 착한 보험 클리닉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은요, 보험회사가 아니고 보험 컨설팅 회사입니다. 전화하면 여러분 집까지 딱 나와서 여러분들 그 가족들 보험 순서 보고 분석해 드리니까 분석 받아보시면 아마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보험은 해지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꼭 필요한데 없는 것들은 또 권해드리니까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내일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아침 일찍 우리 어정희 국장님이 6개월마다 또 병원 가서 검사하는 게 있거든요. 아침에 일찍 또 병원을 가야 되는 일이 있어갖고 오늘 좀 일찍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찍 했어야 되는데 일요일은 제가 워낙 일이 많아갖고 죄송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성실하고 좀 더 길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다님께서 아까 조국 그 혁신당 관계자 인터뷰 관련해갖고 뭐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MBN 인터뷰에서 조국 대표님께서 지역구 관련 기본적으로 우리 당은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말했고, 앵커의 지역구에서의 민주당과의 연대 방법에 대해 물었고, 그것이 필요할 경우 내더라도 민주당이 지역구 후보를 낼 수 없는 험지에 낼 거다 했다고요. 민주당이 내지 않은 험지, 뭐 대구라든가 그런 곳에 그렇게 원론적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근데 지금 그러니까 국민일보 새끼들이, 언론들이 지금 계속 조국 혁신당하고 그리고 민주당하고 막 싸움 붙이려고 이제 엄청나게 이상한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시고요. 우리는 내일 또 새로운 이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부족한 방송이지만 사물이 열심히 해. 지금 166일째 하고 있는데 200일까지 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해 하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과 함께 여러분 밑에 보이는 계좌번호로 시청료와 월세 특유로 함께 하시면 사물이가 더욱더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하고요. 안녕히 주무시고 우리는 내일 새로운 이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